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은 디버깅 및 익셉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디버깅은 오류를 수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익셉션은 예외 처리해 주는 것을 우리 익셉션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우성이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슬픔을 같이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친구가 된다라고 박강수 씨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원래 그 공자가 중국의 그 유명한 철학자인 공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자열 원자래 이 6가지인데요. 이 6가지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잘 알아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까운 데에는 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가까이 있고 배우자가 가까이 있고 자녀가 가까이 있고 상사, 동료, 부하 직원, 친구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번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학생들은 오류 처리, 예외 처리, 사용자 지정 오류 페이지, 디버깅 등을 다루게 되는데 특히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오류, 예외, 그리고 디버깅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크게 나누어서 구문 오류, 신텍스 오류, 실행 오류, 런타임 오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문 오류라고 하는 것은 컴파일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고 잘못 입력하거나 틀린 구문을 사용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개발 도구들이 얘네들은 이제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행 오류는 구문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실행 오류에 해당이 되죠. 보통 우리 논리 오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논리 오류에 대해서 디버깅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인 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 온 개발 도구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디버깅 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 툴을 이용을 잘하게 되면 우리는 그나마 쉽게 실행 오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중에는 이제 크게 보자면 트렁케이션 에러, 오버플로우 에러, 로직 에러 이런 따위들이 있죠. 트렁케이션 에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소수 점수, 실수형 값을 다룰 때 나타나는 겁니다. 실수형 값을 다룰 때는 유효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자리수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잘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러가 트렁케이션 에러입니다. 또한 이제 오버플로우 에러는 일반적으로 정수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저장 용량 이상의 값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버플로우 에러입니다. 또한 로직 에러가 있는데 프로그래머의 논리가 잘못되어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지나치 무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 생각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로직 에러에 해당이 되겠죠. 자, 우리 계산기 예제를 활용해서 오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xception and debugging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web.config를 하나 복사해 두기로 하죠. 그리고 솔루션 탐색기에서 오른 마우스 추가, 새 항목 추가를 해서 웹폼으로 웹 캘큘레이터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폼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폼 디자인에서 이런 테이블 태그를 만든 이후에 지금 테이블이 보이죠? 테이블 태그 만든 이후에 여기는 그냥 글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박스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 그 텍스트 박스는 1번, 2번 형태로 되어 있고 txt 넘버 1, txt 넘버 2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랍다운 리스트를 하나 구현을 해두고 드랍다운 리스트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이렇게 5가지 값을 아이템으로 등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이 이제 그 버튼 리절트 형태로 들어있게 되겠고 여기 아래쪽에 레이블이 하나 들어있는데 여기는 LBL 리절트로 해서 계산 결과를 담아줄 그런 공간입니다. 자, 버튼 리절트를 따당 더블 클릭한 다음에 소스를 추가하기로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넘버1 값에 정수형으로 int.parse를 통해서 텍스트 박스에 있는 글자를 우리 숫자로 바꾸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I number 2도 같은 방식으로 해줬는데 이번에는 사용한 게 다르네요. convert라고 하는 클래스의 to int30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했습니다. int.pass나 convert.to int32는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같습니다. 글자로 되어 있는 숫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계산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I result 값을 초기에 0이라고 두었네요. 그 다음에 연산자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연산을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드랍다운 OP의 selected item.value를 하게 되면 그 값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이런 값들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5가지 케이스에 해당되는 걸 할 수 있겠고 I 리절트는 각각에 대해서 더하기 연산자일 때는 덧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빼기 연산자일 때는 뺄셈을 해주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result.text에 우리가 결과로 구해놓은 값을 toString 글자로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실행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100, 200의 값을 입력하고 더하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산 누르면 이렇게 300이라고 하는 값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짠 사람은 내가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 동작을 일으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직접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형태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숫자 값이 없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 다음에 계산을 누르면 숫자 값이 없는 상태에서 계산을 누르면 입력 문자열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오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줄 17번에 있고 그 int.pass를 통해서 그 텍스트 박스 넘버 1에 있는 숫자를 글자를 숫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 웹 브라우저 상에서 이런 형태의 빨간 창이 뜨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적절하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겠네요. 프로그래머가 고생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훨씬 편안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 거기에 값들을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밸리데이션 컨트롤이라는 것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밸리데이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자 그런 뜻입니다. 뭔가 값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주는 거죠. 검증을 해주는데 자 여기에 값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required field validate라고 합니다. required 필요하다 field 영역이죠. validator 검증자입니다. 그래서 그 요같이 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오류를 발생시켜 준다면 훨씬 편하게 값이 없는 경우에는 값을 입력해 달라라는 정보를 줌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처리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required field validator 1번은 지금 현재 어디를 검증을 하냐면 텍스트 박스 1번을 검증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속성 control to validator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txt number 1이라고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에는 값을 입력해 주세요 그랬고 for color는 red 빨간색으로 해줬네요. 그래서 만약에 값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계산을 누르게 되면 값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올 겁니다. required field validator 2번은 txt number 2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똑같네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range validator를 추가를 하게 되면 더 엄격하게 검증을 해줄 수 있습니다. range validator 1번, range validator 2번이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control to validator 속성에 txt number 1, txt number 2로 각각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maximum value는 200, minimum value는 0으로 지정했네요. 그래서 0과 200 사이의 값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에다가 입력 범위 확인 0에서 200이라고 넣어주고 for color 글자 색깔을 레드 빨간색으로 해주게 되면 나중에 내가 저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우리가 오류를 발생하면서 빨간색 글씨로 입력 범위 확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밸리데이션 컨트롤을 사용을 하게 되면 jQuery 매핑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jQuery 매핑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웹.config 내부에 요만큼의 내용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앱 세팅스에 add key라고 넣고
obtrusive validation 모드를 none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jQuery 매핑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간섭 유효성 검사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jQuery를 매핑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타이핑하다가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복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웹.config 내부에 앱 세팅서를 추가를 하고 거기에 요만큼의 내용을 복사를 해 놓기 바랍니다. 자, 밸리데이션 컨트롤을 추가한 상태에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텍스트 박스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계산 버튼을 누르면 값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300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입력 범위 확인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들에게 이제 정상적인 입력이 가능하도록 안내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ABCG 이런 형태의 값을 넣게 되면 이것은 숫자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값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100F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우리가 동작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해주죠. 그래서 빨간 창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txt 넘버2에 0의 값을 입력하고 나누셈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이라고 넣고 텍스트 넘버2에 0을 넣은 다음에 나누기를 선택하고 계산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하네요. 밸리데이션 컨트롤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로직상에서 계산상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더 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를 하는 것은 try catch문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 try 일단 시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정을 한 다음에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catch 영역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레이블 리절트의 예외 발생이라고 해서 그 결과를 예외를 이제 화면에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try catch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들을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게 되면 100, 0 나누기 상태에서 계산을 누르면 아래쪽에 이렇게 예외 발생 그러면서 0으로 나누려 했습니다 라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빨간 창이 나오지 않고 그래도 사용자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안내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예외 처리는 기본적으로 try catch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try catch finally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 발생 가능한 코드를 try 구문 내에 넣고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오류 영역으로 이동해서 오류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try catch finally를 쓴다면 try 영역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구문을 넣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catch 영역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마무리 코드 finally 블럭의 코드를 실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 finally 영역의 코드는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무리 코드들을 넣어줄 수 있게 해주는 게 try catch finally 형태입니다. 캐치 영역의 괄호 속에는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주는데 이거는 이제 예외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다음은 예외 처리에 사용되는 exception 객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예제에서 exception을 사용을 했죠. exception은 실행 시간에 발생하는 모든 오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exception의 베이스 클래스, 부모 클래스에 해당되기도 하죠. 다른 것들은 이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듭니다. index out of range exception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index out of range exception은 배열의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에서 length보다 더하기 1을 해주면 이런 배열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index out of range exception이 생깁니다. null reference exception, null 값을 reference 참조하는 거예요. 원래 객체를 참조할 때, 특히 참조형을 참조할 때 그 인스턴스가 없는 상태에서 값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O를 null 값으로 값이 없는 상태, 객체의 인스턴스가 없는 상태인데 O를 .toString 글자로 바꿔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null reference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겠죠. access exception, 이거는 클래스 멤버에 접근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arithmetic exception, 계산 중에 overflow, underflow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생기는 exception입니다. array type mismatch exception, 배열의 형식이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정수형 배열을 선언해놓고 실수를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죠. divide by zero exception, 0으로 나누려고 할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invalid cast exception, 객체를 형변환을 하는데 허용되지 않는 형변환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디버깅을 한번 알아보긴 하죠. 디버깅을 위해서 이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 간이 로그인을 만들겠습니다.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위치를 찾아내고 그걸 고치는 작업을 디버깅이라고 하죠. 디버깅이라고 하는 유래는 아주 이전에 진공관으로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탄생한 용어입니다. 옛날 진공관은 상당히 크기도 크고 전력 소모도 많았고 수명도 짧았죠. 옛날에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는 진공관 중에서 고장난 걸 뽑아내고 새로운 진공관을 꽂는 게 옛날에 고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수만 개의 진공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고장난 진공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다 그러죠. 어느 날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고장이 없었답니다. 모든 진공관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공관 다리 사이에 벌레가 한 마리 끼어가지고 죽어 있더래요. 벌레를 영어로 하면 버거입니다. 버거. 근데 이 벌레를 핀셋으로 샥 뽑아냈대요. 뽑아내는 것들을 우리가 D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버그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고, 디버그는 컴퓨터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는 용어로 이제는 고유 명사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디버깅을 위해서 디버깅 툴 사용법을 위해서 간이 로그인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디버깅 exception.aspx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형식으로 id와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네요. 그리고 레이블 리절트에 로그인 결과를 출력해 주는 형태로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속성은 아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디자인 소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테이블 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참고로 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C# 코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위해서 두 가지 네임스페이스 추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소스 4가지 지정합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죠. 그리고 쿼리문을 만듭니다. 근데 쿼리문을 만들 때 우리는 로그인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박스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글자에 해당되는 것은 앞뒤로 작은 따옴표를 넣어서 쏴줘야 됩니다. 그래서 쿼리문을 만들 때 우리는 여기 보는 것처럼 작은 따옴표가 텍스트 박스에 가져온 자료 앞뒤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객체를 만들고 리드를 통해서 읽어드린 다음에 읽어드린 값이 있거나 없거나를 따져보면 되겠네요. 만약에 읽어드린 값이 없으면 로그인을 실패했고 사용자 아이디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리더 값을 읽어드렸는데 비밀번호 가지고 들어온 비밀번호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두 가지가 일치한다면 로그인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개가 일치하지 않으면 로그인 실패고 암호 불일치에 해당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로그인 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 암호가 일치하지 않는지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로그인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만 표시해 주는데 우리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저와 같이 좀 처리를 해봤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41번 줄 뒤쪽에 보면 트림 엔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붙어 있는데 트림 엔드는 잘라버리는 거죠. 엔드 끝부분에 있는 거. 뭘 잘라버려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패스워드를 가져오면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자를 잡아놨어요. 비밀번호가 A라고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빈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빈칸들을 잘라내야만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트림엔드는 뒤쪽에 붙어 있는 빈칸을 삭제하라 그런 거죠. 작업이 끝나면 리더 객체 닫아주고 커넥션 객체 닫아주면 됩니다. 사실 이 구문이 우리가 로그인을 처리해준 구문이고 나중에 우리 실제 응용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식을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보기로 하죠. 스카이 패스라고 집어넣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 성공하고 나올 겁니다. 만약에
스카이에 패스가 아닌 다른 비밀번호를 넣고 확인 누르면 로그인 실패, 암호 불일치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스카이 1이라는 걸 갖고 넣고 임의의 암호를 넣은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실패, 사용자 아이디 없음 이렇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죠. 이제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어야 그 오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오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오류는 앞쪽에 있는 작은 따옴표는 열어주지만 글자 양쪽으로 작은 따옴표로 쏴줘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뒤쪽에 있는 작은 따옴표는 지금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쿼리를 실행하는데 실제로 이제 쿼리가 문제가 돼가지고 오류가 발생하는 위치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잘못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36번 줄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정해 놓은 쿼리문을 지정했던 31번, 32번 줄에 사실은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쿼리문을 조합을 했을 때 저 쿼리문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체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런 오류를 발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36번 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그리고 여기에 따옴표 짝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쿼리문을 작성할 때는 이와 같이 쉬운 것도 있지만 상당히 복잡한 쿼리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쿼리문을 우리가 체크를 해주기 위해서 디버깅 툴을 이용을 합니다. 자,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 스택은 그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위로 불러서 올라가고 이제 하나하나 결과가 해결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찾을 때는 우리가 가장 끝부분을 확인을 해봅니다. 가장 끝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코드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동작이 되는 거라서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SQL command.execute reader 이거는 좀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커맨드 객체를 이용해서 리더 객체의 결과를 담아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봤더니 debugging exam.aspx.cs 36번 자 여기 위치가 내가 만든 코드죠. 일단 1차적으로 우리는 이 위치를 찾습니다. debugging exam.aspx 36번 자 36번 줄에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소스 코드에서 우리는 36번 위치에 이제 그 중단점을 놓고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게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디버깅을 하는 데 있어서 디버깅 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디버깅 시작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평상시 우리는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를 쓰죠. 디버깅 할 때는 디버깅 시작을 씁니다. 그래서 F5 단축키 좀 기억을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F10 여기는 프로시저 단위 실행인데 그 메서드 내부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결과를 띵띵띵 단계를 보는 겁니다. F11 자주 쓰는 거예요. 얘는 한 단계씩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출하는 메서드가 있으면 메서드 내부까지 가서 동작을 체크하고 돌아오게 되죠. 컨트롤 F10 얘는 현재 커서 위치까지 실행하는 거고 F9는 중단점을 추가하거나 또는 취소해 줄 때 F9를 씁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축키 F5, F10, F11 그리고 F9 이 네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중단점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중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다가 그 위치에서 딱 멈추는 것을 중단점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오류가 생기는 것은 호출 스택에서 살펴보면 36번 줄이었죠. 그래서 이 36번 줄에서 기본적으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구문이 아니라 이 앞쪽에서 쿼리문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렇지만 오류가 발생한 36번 줄 앞에 이렇게 중단점을 삽입을 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디버깅 시작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sky 패스라고 하는 값을 넣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 선이 이 위치에 딱 멈춰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한 단계 더 코드를 실행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거기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는 이 쿼리문입니다. 그래서 쿼리문 위치에서 우리가
여기에 살짝 마우스를 올려보기를 하죠. 그러면 MySQL 그러면서 select from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돋보기 모양을 우리는 텍스트 시각화 도움이라고 부릅니다. 저 돋보기를 살짝 클릭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텍스트 시각화 도우미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형성된 쿼리문이 이와 같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보면 현재는 한눈으로 스카이의 한쪽에 지금 작은 따옴표가 없다는 게 보이죠. 근데 복잡한 경우에는 얘가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얘네들을 여기 값 위치에 있는 이 내용을 전부 드래그를 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를 하죠. 그리고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새 쿼리 창에서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좀 더 체크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거기에서 오류가 찾아지면 여기 와서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그 내용을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을 눌렀죠. 그랬더니 문자열 스카이의 따옴표 짝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나왔네요. 스카이 문자열 보니까 스카이가 여기 있네요. 스카이의 앞쪽은 작은 따옴표가 있고 뒤쪽은 없어요. 아, 여기서 오류가 발생했구나. 바로 한눈에 보이죠. 그러면 이제 오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래쪽에 있는 디버깅 창에서 변수 값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디버깅 상태에서 디버그 메뉴 창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조사식이 나옵니다. 조사식은 내가 원하는 검사식을 넣어주는 방법, 자동은 알아서 보여주는 방법, 지역은 로컬 베리어블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자동을 놓고 해주면 되죠. 그래서 자동을 놓고 보면 쿼리문의 변화가 이렇게 된 것을 옆에 보여줍니다. 이때 돋보기를 이용해도 시각화 도우미를 이제 구동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면 소스 코드에 가서 이제 스카이 뒤쪽에 따옴표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근데 스카이라고 하는 것들이 텍스트 박스를 통해서 가져오는 값이기 때문에 뒤쪽에 따옴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버깅 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디버깅을 하는 가장 간단한 예제 하나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디버깅 툴에 대해서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버깅 툴에 익숙해지게 되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오류들을 찾아내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디버깅 툴을 열심히 연습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류 페이지를 한번 보기로 하죠. 오류 페이지는 그냥 참조만 하고 여기에서는 직접 실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류 페이지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할 때 오류 페이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가끔 이해하기 힘든 오류 페이지가 보이는데,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오류 페이지를 보게 됨으로써 좀 더 나아진다 그런 거고, 이것 또한 웹.config에 지정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웹.config 파일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해졌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웹.config 파일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환경을 설정해 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마다 설정할 수 있고 하이폴더에 대해서 별도의 웹.config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웹.config 파일 추가할 때는 솔루션 탐색기에서 오른 마우스 새 항목 추가하고 웹 구성 파일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웹.config는 상당히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얘네들을 일일이 다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웹.config의 설명해 보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 구성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디버깅을 하게 되면 이 디버그 이퀄 true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앱 세팅스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설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되겠고, 커넥션 스트링은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문자열 등을 저장할 때 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래쪽에 보면 보안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모드가 있는데, 현재는 인증 모드가 윈도우즈 인증 모드로 들어있네요. 우리는 나중에는 이게 폼즈 인증 모드로 바꾸어서 이제 처리를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 오류 페이지를 해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커스텀 에러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리모트 올리 같은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동하는 페이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에러 상태가 403이나 404에 해당이 되면 No Access
파일이나 파운드라고 하는 별도의 파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사용자 지정 오류 페이지 구성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은 이 내용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직접 실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웹다 컴피 사용자 지정 오류 페이지 설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커스텀 에러가 발생했을 때 모드 온 그러면 이제 동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이 페이지로 가라는 겁니다. server error.aspx 페이지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좀 더 세분화해서 특정 오류 페이지로 이동하게 할 수 있는데 커스텀 에러 시작과 끝 태그 사이에 에러의 스테이터스 코드에 따라서 우리가 403의 경우에는 no access html 그 다음에 404인 경우에는 file not found html 형태로 감으로써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다른 오류 페이지에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커스텀 에러의 속성은 디폴트 리다이렉트는 오류가 발생할 때 이동할 오류 페이지 URL에 해당이 됩니다. 모드 속성이 있는데 모드는 로컬 사용자, 개발 사용자, 외부 사용자의 오류 페이지를 보여줄 거냐 말 거냐 하는 형식입니다. on의 경우에는 로컬 사용자, 외부 사용자 모두가 사용자 지정 오류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off인 경우에는 로컬 사용자, 외부 사용자가 디폴트 오류 페이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리모트 only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로컬 사용자에게는 디폴트 오류 페이지, 외부 사용자에게는 사용자 지정 오류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밸리데이션 컨트롤을 받고 예외 처리하는 것을 살펴봤네요. 그리고 디버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웹다 컨피그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페이지에서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버깅 툴 사용법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가 아니라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알아야 될 영어 단어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조사할 클래스는 따로 없습니다. 얘기 하나에서는 존 F 케네디가 했던 얘기가 있네요. 존 F 케네디가 미국 역사상 상당히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분으로 미국인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었죠. 그때 했던 얘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했던 얘기. 나라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물으십시오 라고 한 이 문장은 명연설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또한 1960년대가 저물기 전에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고 그를 안전하게 지구로 복귀시키는 목표라는 이 연설을 라이스 대학에 함으로써 1969년 우리 아폴로가 달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늘 SNS로 묻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잊지 말 것 노덤케이션입니다. 원래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치려고 했었죠. 근데 중간고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들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걸 좀 알고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단어의 경우에는 발음과 뜻을 적게 할 거고 20문항에 20점입니다. 뜻만 적는 경우에는 절반 인정하고 발음만 적는 경우에는 성적 불인정입니다. 다음 3줄 이내에 설명하는 문제가 10문항에 40점으로 들어있는데 100% 확률인 게 여러분들과 약속이 되어 있죠. 기본키, 데이터 바인딩, if, not is, postback, 이벨 타이틀 이 4가지는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6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나올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 4개는 꼭 나옵니다. 다음 프로그래밍 예제로서 네문항 40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델링을 통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만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1학기 때 OOP 시간에 했던 내용이 되겠네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계하는 게 이제 10점입니다. 그리고 DML 크리문을 이용해서 select, insert, update, delete를 간단하게 해보는 게 10점에 해당이 되겠고 ADO.NET이 15점에 해당이 됩니다.
쪽지 시험에 네문항이 있었는데 그 네문항 중에서 한 가지를 내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응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출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문제는 건의사항을 여러분들이 적게 하겠고 건의사항을 고려해서 최대 3점까지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은 연기됐지만 시험은 이런 스타일로 출제된다는 사실을 좀 명심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안녕.